전 세계 수많은 다이아몬드 수저들이 그러했듯이 조선의 왕자님, 공주님들도 대신 젖을 주는 유모가 따로 있었습니다. 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금쪽 같은 내 아기를 굳이 다른 사람에게 맡겼던 걸까요? 애 낳느라 고생한 왕비님을 푹 쉬시라고 그런 걸까요? 오늘은 왕실 유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선 왕실에서는 중전이나 후궁이 아이를 낳으면 약 21일 정도만 직접 젖을 물릴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유모가 젖을 대신 먹이도록 했는데요. 왜 이렇게 빨리 수유를 중단했을까요? 그 이유는 왕실 여성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임무는 왕의 자식을 많이 낳아 대를 잇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아이를 출산한 후 젖을 오래 물리지 않아야만 다시 빠르게 재임신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중전의 경우에는 내 외명부를 다스리는 것도 중요한 임무 중 하나였는데요. 빨리 복귀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아이에게 젖을 물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조선 왕실 여성들은 반강제적으로 유모에게 자신의 아기를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엄마 편하라고 고용한 게 아니라 일을 더 열심히 하라고 유모를 둔 셈이죠. 그래서 당연히 왕실 유모를 선발하는 기준은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웠습니다. 그중 첫 번째 조건은 무조건 건강이었습니다. 유모의 병이 젖을 통해 아이에게 전염된다고 믿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유모 본인뿐만 아니라 집안에도 가족력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두 번째로 품행과 성정도 고려 대상이었죠. 아이의 기질이 유모 성정에 담긴다는 속설이 있기도 했고요. 실제로도 유모의 품행을 그대로 보고 배워 인격 형성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모유. 모유는 풍부하며 진한 흰색일수록 좋았는데요. 또 젊은 엄마일수록 젖이 맑다고 여겨서 되도록이면 나이가 어린 유모를 구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선발된 유모는 거의 천민 신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는데요. 일단 양반가에서는 자신의 대를 잇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굳이 내 아이를 떼어놓고 궁에 들어갈 이유가 없었고요. 왕실에서도 장차 왕이 될 세자의 유모가 양반일 경우 권력이 너무 세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경계했습니다. 다만 왕세자의 경우에는 같은 천민이라도 최대한 출신을 가려 뽑으려고 노력했는데요. 관청의 공노비나 종친의 여종 가운데서 집안에 범죄자가 없는 사람을 선발하였습니다. 경쟁자들을 싹 다 물리치고 왕세자의 유모로 뽑히면 왕자가 3살이 될 때까지 궁중에서 생활하며 엄마를 대신해 대부분의 육아를 책임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뭐니 해도 좋은 젖을 잘 먹이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유를 할 때 지켜야 할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었는데요. 첫째, 졸릴 때는 수유를 하지 말 것. 유모가 조느라 아이를 세심히 관찰하지 못하면 자칫 과식을 해서 소화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둘째, 젖을 물릴 때는 먼저 묵은 젖을 뺀 후 새 젖으로 물릴 것. 묵은 젖에는 나쁜 균이 생겨 아기의 건강에도 좋지 않고 산모의 유방에도 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셋째,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았을 때 갑자기 젖을 물리지 말 것. 우는 아기에게 젖을 물리면 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심하면 구토를 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젖과 다른 음식이 섞이지 않도록 할 것. 왕실의 아이들은 길게는 10살, 적어도 5, 6살까지는 젖을 먹었습니다. 어렸을 때 먹은 젖이 기초 체력을 결정짓는다고 믿었죠. 정조의 아들이었던 문효세자가 5살의 나이에 죽자 신하들은 젖을 너무 일찍 끊은 탓이라며 안타까워한 기록도 있습니다. 아무튼 만약 일반 음식과 모유를 병행할 경우 시간차를 두어 소화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했죠. 그럼 이쯤에서 유모의 일이 끝이냐? 아니요, 유모의 두 번째로 중요한 임무는 아이의 병을 치료하는 일이었는데요. 어린 아기에게 약을 직접 투약하는 것은 어렵기도 하고 부작용의 위험도 높았습니다. 따라서 유모가 아이의 치료약을 대신 먹고 젖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즉 유모의 젖은 일종의 의료기구이자 의약품이었던 셈입니다. 이처럼 유모의 젖은 아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왕실에서는 유모의 건강에도 각별한 신경을 썼습니다. 매 끼니마다 영양분을 고루 갖춘 밥상을 대접하는 것은 물론 정기적으로 특별 보양식도 내주었죠. 또한 유모에게 근심 걱정이 있으면 모유의 질이 나빠진다고 여겨 최대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유모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는데요. 예를 들어 영조는 당시 세손이었던 정조의 유모가 술을 즐기는 것을 몹시 언짢아했습니다. 당연히 유모는 원칙적으로 술을 마시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는데요. 영조는 차마 정조의 유모를 내치지 못했죠. 대신 세손의 건강을 더욱 면밀히 살피고 유모에게 좋은 약을 지어주라고 명했을 뿐입니다. 만약 돌보던 아기가 왕이 되면 요즘 말로 로또를 맞은 셈이었습니다. 유모는 어마무시한 혜택과 권력을 손에 넣을 수도 있었는데요. 일단 종일품 봉보 부인의 벼슬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의 장관인 정이품 판서보다 더 높은 직급이었죠. 또 유모의 자식과 남편을 천민에서 양인으로 면천시켜주고 원하면 관직도 주었습니다. 수시로 쌀, 콩, 땔감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은 물론 노비와 토지도 선물로 주었고요. 만약 봉보 부인이 사망할 경우엔 국가에서 예를 거쳐 장례까지 치러주었죠. 연산군에게 최씨라는 유모가 있었는데요. 일찍 어머니를 잃은 연산군은 유모 최씨를 친엄마처럼 따랐습니다. 그는 왕이 된 후 최씨에게 7명의 노비를 하사하고 최씨의 친척 62명을 모두 양인으로 면천시켜 주었는데요.
이에 신하들이 혜택이 너무 과하다며 쓴소리를 하자 연산군은 저지 없으면 성장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면 대를 잇지 못한다. 대를 잇지 못하면 종묘 사직이 보전될 수 있겠는가? 라며 극대노했다고 합니다. 뭐 여기까지만 했으면 신하들도 그냥 참아줬을 만한데 눈치 없는 최 씨는 더 많은 노비가 필요하다며 직접 노비 리스트까지 만들어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리스트엔 관노비뿐만 아니라 신하들의 사노비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자기 노비들을 빼앗길까봐 개빡친 대신들은 유모가 하는 짓이 아주 오만방자하여 이대로 두었다가는 나라를 망치고 말 것이라며 들고 일어났습니다. 연산군도 이건 좀 아니다 싶었는지 최 씨의 봉보부인 직위를 한번 뺐었다가 다시 돌려주었고요. 면천시켜줄 친인척의 범위도 대폭 줄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최 씨의 건강이 위독해지자 위로 차원에서 그 아들과 사위에게 관직을 내리기도 했고요. 최 씨가 사망한 후에는 무려 1년 동안이나 계속 녹봉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모들은 왕자가 왕이 되기도 전에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천민임에도 불구하고 귀한 대접을 받으며 궁궐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핏덩이 같은 자기 자식을 떼어놓고 남의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야 했던 조선시대 유모. 만약 여러분에게 세자의 유모로 채용될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